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제 영상 하나가 올라가면 막 댓글이 진짜 100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100개씩. 여러분들 댓글이 최근에 많이 달아주시니까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씩은 제가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댓글이 달렸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의리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의리를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능력이 다 이제 좋으면 좋겠는데 제 능력이 미천해서 능력 되는 만큼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T팜이 오늘 주가가 999 올랐잖아요. 999. 은하철도 999 그건데 딱 999 은하철도를 탔습니다. 오늘 은하철도 타면은 이제 우주로 가야 되잖아요. 안드로메다로 이제 갈 시간이다. 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생산설비 증설 뉴스가 떴는데 투자 금액이 무려 1,500억이에요. 1,500억. 지난해 작년 12월에 그때 왜 그거 질문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리픽싱 어쩌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CB를 찍었어요. 전환사채 찍었는데 1,100억 원 현금이 있잖아요. 그 현금에 추가로 자기네 돈 더해가지고 1,500억 들여서 3공장을 짓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내용은 투자 목적을 보게 되면 현재 원료를 공급 중인 망선질환 올리고 신약들의 상업화에 대비한다. 경쟁사들보다도 한 발 앞선 선제적인 투자로 신규 수주를 확대시키겠다. 투자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끝나는 게 2025년 12월 31일.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증설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기 시설 투자는 ST팜 반월 공장에 지금 현재 3, 4층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층 끝나면 5, 6층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높이 올려가지고 제2올리고동을 신축하고 2단계에 걸쳐서 4개, 6개의 대형 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월 공장에 지금 현재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3, 4층을 올려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또 5, 6층을 더 올려서 위로 올린 다음에 증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1차 증설에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규모 생산 설비를 짓겠다. 1,500억이 들어가는데 이 1,500 중에 또 토지 취득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설비만 1,500억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단계는 800억 신축 비용 포함해서 800억 원이 들어가고 2단계는 700억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 자금 조달은 2020년 12월에 전환사채 시설자금이 필요시 보유 현금 사용하겠다. 증설이 2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도 주주들한테 너무 고마운 부분인 게 뭐냐면 이렇게 1,500억이란 돈을 쓰면서도 유상증자는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기업들이 가장 편한 방법이 유상증자예요. 뭐하러 사채를 찍습니까? 유상증자에서 주주들한테 받아내면 되잖아. 대부분의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은 툭하면 유상증자를 때려요. 매출이 없으면 여러분들 은행에서도 사채도 안 찍어주고 돈을 빌려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돈 필요하면 유상증자 찍어야지 뭐 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 1,500억이라는 돈을 하면서도 유상증자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죠? 증설이 2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을 거다. 증설 전후 생산 능력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증설 전에 1.8몰, 공장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게 끝나면 6몰까지 증가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500억 들여서 하게 되면 13몰까지 증가합니다. 2.3톤에서 많게는 7톤까지 되는 물량이다. 어마어마하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ST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있잖아요. 이걸 편하게 올리고 헥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올리고 헥산을 만드는데 지금 올리고 헥산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ST팜 포함해서 3군데라고 했잖아요. 세계사에서 이 올리고 헥산을 지금 원료를 의약품 원료입니다.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올리고 헥산이 이제 뭐의 원조냐면 mRNA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백신도 백신이지만 중요한 건 백신이 나오기 전에, 코로나 나오기 전에도 이 mRNA를 가지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세계사에서 나가는 게 상업화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상업화 물량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임상 시료로만 나가고 있어요. 임상 시료로만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쇼티지라는 거예요. 쇼티지. 즉 공급이 부족한 상황. 아니, 상업화된 물량이 하나도 없는데 쇼티지란 얘기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이거를 얼마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쇼티지 아닙니까? 임상시료만 가지고 쇼티지 나는 게 어디서 세상에. 뭐 임상해봐야 사람들 500명, 1000명 임상하고 그 매일마다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뭐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투여하는 약도 있고. 그러면 사실 나가봐야 물량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런데 임상 지금 현재 3상 진행하고 있는 것만도 수십 개라고 하잖아요. 수십 개.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니까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만드는 건 다 소량만 만들고 있어서 세계 회사가 전부 다. 그러니까 올리고가 지금 현재 쇼티지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내년에 임상 3상 거의 다 끝나가는 임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 받는 거 하나만 나오면 어떻게 돼? 상업화되면 임상 다 성공해놓고 FDA에서 BLA 딱 받고 그래서 이제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 파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료가 없어서 약을 못 만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사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벌 기회를 놓칠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솔직히 내년부터 하나씩 상업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게 에스팜이 완공이 2024년에 그 아까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쇼티지 상황으로 갈 겁니다. 2024년, 2025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올리고 헥사는 쇼티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상업화가 계속 하나씩 되는 이제 원년 임박했으니까 다들. 지금 3상 임박한 애들 그리고 3상 결과 나온 애들도 있어요. 예, 인클리시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벌써 걔네들도 상업화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상업화가 하나씩 되면서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인클리시랑 같은 경우도 에스티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공장 하는 데서 나오자마자 빨리 이거를 노바티스 쪽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로슈 쪽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공장 비용을 댔잖아. 2차 공장은. 자기네가 공장 건설 비용 다 되고 이 물량은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우선 협상권 때문에 이제 공장 되는 비용까지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증설하고 있는 것들은 완료되자마자 나가야 될 물량들이고 지금 현재 이제 1,500억 투자해가지고 3공장 짓겠다고 한 거는 2024년에서나 완공이 되는 거니까 몇 년 후에 완공이 되는 거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쇼티지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만들어내면 다 팔려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양이면은 아까 보셨죠? 13월 정도면 많게는 7톤까지도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2025년도에 완공이 돼서 2026년도부터 신공장 그러니까 1,500억 투자한 3공장에 대한 물량까지 판매가 시작이 되고 여유롭게 봤을 때 2030년 정도면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야 정상입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1조는 그냥 도달할 것 같은데 바이오주들이 특징이 뭐예요? 바이오주들은 자기네가 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하면 대박 터지는 거고요. 실패하면 쪽박을 차야 돼요. 일단 바이오의 숙명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에스티팜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떨어질 때마다 사모야지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는 바이오긴 한데 에스티팜이 바이오 종목이긴 한데 얘는 약간 제조업 느낌이에요. 제조업 느낌. 그죠? 예. 생산하고 판매하고. 한마디로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면 직접 임상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직접 본인들이 신약 개발해서 이거 성공시키겠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올리고 헥사만 만들어서 이것만 팔아도 제가 봤을 때 2030년 되면은 1조 이상 남겨 먹을 것 같아요.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제조업으로 봐야 된다. 백신 임상 들어간 거 있잖아요. 임상 들어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백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 백신 해가지고 어차피 백신 임상 그 코로나 백신 성공해봐야 어디에 파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파는 사이즈가 아니야 이제 에스티팜은. 올리고 헥산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이거는 브릿지 정도지 메인이 아니죠. 그래서 백신 성공해도 사실 실적에 큰 도움 대박 얼마나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중요한 건 실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실패도. 왜? 얘는 이 임상의 목숨을 건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메인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얘네들 메인은 올리고 헥산입니다. 원료. 그 원료만 만들면 알아서 사가는 데는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사가는 데가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기업들이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 쫙 매겼을 때 1등부터 8등까지가 지금 에스티팜에서 올리고 헥산 가져가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예, 여러분들 이름 다 들어보면 알만한 제약사들이.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얘네들이 굳이 백신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아무튼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500억 투자 소식은 사실은 엄청난 대형 호재성 소식이고 실질적으로 그 소식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죠. 예,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아는 얘기냐면 솔직히 말해서 에스티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공장 설비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아직도 더 빠르게 더 큰 자금을 들여서 올리고 헥산을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시장에 보여준 거죠. 이거 봐.
우리가 왜 증설을 하겠냐. 안 팔릴 것 같은데 증설하는 병신이 어딨냐 세상에.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올리고핵산은 상당히 타이트하다. 쇼티지다. 우리가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만들자마자 팔릴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거지. 우리가 바보냐. 돈도 없는데 버는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CB 찍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CB 찍어가지고 이걸 1,500억을 투자해가지고 땅까지 사가면서 지금 있는 것만 돌려서 잘 팔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ST팜은 사실 이게 중장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너무 단기 흐름에는 등락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묻어두고 몇 년 후에 봐야 주가를 알 수 있어요. 몇 년 후에.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면 실적이 깡패라고 주가가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아니 영업이익이 이제 내년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500억에서 2,000억 나올 것 같은데 1,500억에서 2,000억 나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시가총액 2조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무슨 뭐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데 PER이 무슨 부품 하나 만들어서 파는 애보다 PER이 낮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뭐 영업이익이 1,500에서 2,000억 정도 나오면은 PER 20배 이상은 당연히 줘야 되는 바이오 기업인데 그냥 시가총액 5조는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더블 이상이 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년 중에는 주가가 한 20만 원 이상은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 가서 20만 원이 가 있겠죠. 지금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 계속 흔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더 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손절치고 빨리 당장에 수익 날 수 있는 걸로 갈아타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우리 대중의 심리입니다. 이럴 때 이걸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줍줍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가서 다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돈 어떤 식으로 버냐. 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남들이 다 버릴 때 주워 담아가지고 좋은 기업 찾아서 그냥 갈 때까지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어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 기업이 제 가치를 언젠가는 찾아가거든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제 가치를 찾아갈 때 팔면 되는 거죠. 은근 있잖아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보면은 어렵게 매매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쉽게 매매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박이님들도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겠는데 싶은 거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되겠는데 싶으면은 사놓고 그냥 목표가 갈 때까지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게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다. 예. 부동산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요 강남 이 노른자 땅 또는 어디 저기 시외인데 여기에 전철이 들어설 것 같아. 예. 여기가 큰 대규모로 딱 위치상 신도시가 건설이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사놓고 5년 후이고 10년이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도 돈 버는 것처럼 주식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다. 예. 이해되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인프라 투자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나오면서 그 왜 인프라 관련주들 뭐 진성 TS나 DY 파워 이런 애들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하이퍼루프를 언급을 했대요. 하이퍼루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은하철도 999 기차. 이 은하철도가 하이퍼루프입니다. 그 레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서 가는 기차. 그래서 이제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지면이랑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쭉 가는 기차라서 속력이 1,300km까지 나오는 차세대 기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재밌는 사실. 하이퍼루프의 선진 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국가마다. 누가 제일 잘 만드냐. 이것도 대한민국이 또 가장 빠릅니다. 대한민국 이미 현대로템에서 1,300km 이상 시범 테스트에 성공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이퍼루프가 뜨고 있는데 차세대 기차로 이것도 또 대한민국이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게 최수혜입니다. 최수혜. 하이퍼루프 이야기 나오면. 자, 근데 최근에 주가 다시 빠졌죠. 이거 그때 그것 때문에 다시 들썩했다. 북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곧 대북 이슈도 지금은 좀 이제 정책이긴 한데 대북 이슈도 곧 나오게 될 거고 하이퍼루프 이슈까지 떴으면 현대로템 21,000원 좋아 보입니다. 현대로템 21,000원에 줍줍해놓고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하이퍼루프로 오르든 아니면 대북 이슈로 오르든. 근데 이제 둘 다 이슈온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두고 갈 때까지 기다리면 또 좀 짭짤하겠거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주가가 또 다 내려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위치도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한국항공우주 있잖아요. 대박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스페이스X처럼 누리호 디올 첨단 로켓 기술을 확보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봤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에서 최근 위성 다중 발사와 발사체 재활용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9톤급 엔진 검증 시제의 제점화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이 얘기 뭐냐면 재사용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재사용 엔진. 세계 우주 로켓 시장의 대세인 재사용 엔진 개발에 성공. 그러니까 누리호는 딱 쏘아보내면 그걸로 끝난 거죠. 엔진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일회용인데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호 한계를 극복해 미국의 스페이스X 등의 첨단 로켓과 경쟁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뉴스죠. 주가에 이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갔잖아요. 이런 거를 줍줍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다 올라간 다음에 뒷북 치지 말고 시간을 좀 들여서 저 묵은지 해 먹은 것처럼 김치를 숙성시켜가지고 묵은지 찌개 딱 해서 맛있게 그 기다린 보람 있게 딱 먹는 것처럼 이런 애들은 바닥권에 있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당장에 안 올라가요. 당장 올라갈 일이 있으면 벌써 올라갔겠지. 예?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은 남들이 안 가질 때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주식시장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바닥에서부터 싹 훑어가지고 싹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부각될 때.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못 사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당시에 위메이드의 제2의 위메이드가 컴투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데서 말씀드린 이런 데서. 이런 데니까 사는 거지.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날 고점할 때 컴투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 신규 매수하지 말라 그랬죠. 이미 급등이 나온 걸 뭘 사냐고. 새로운 걸 잡아서 사야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사도 되는 줄 알고 또 지금 급등이 나오니까 더 사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르르 달라붙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창 이야기하다가 주가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잖아요.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종목 다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왜냐면 언급하는 순간 이거 사람 말인 줄 알고 착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미 안드로메다 날아간 거는 아예 여러분한테 언급 자체를 안 드리죠. 뭐 심텍이나 뭐 이런 애들. DB하이텍도 이제 더 이상은 말 안 하잖아요. 저라고 사람인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또 이제 자랑 한번 하려다가 또 괜히 또 여러분들 고점에 주가 잡을 수 있으니까 계속 뭔가 이야기할 때는 바닥권에 있는 애들 그리고 말했던 애들 중에 아직 못 간 애들 이런 애들만 재탕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항상 그 지금 시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위주로 말씀을 좀 계속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근데 그런 애들이 단기적으로는 재미도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메타버스 이슈가 막 화랑기일 때 그때 이제 들어가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 나오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종목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옆으로 살살 계속 기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사서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올라간 다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손절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고 손절은 여러분들이 이게 중장기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단기 테마성으로 노려서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장기로 보는 종목은 떨어질 때마다 줍줍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테마성은 그 테마는 단기 수급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테마에 대한 수급이 깨지면 팔아야지. 내가 손실이라고 못 팔고 이러면 안 되고요. 손실이라도 팔 건 팔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댓글이 최근에 이제 100개씩 달리니까 사람이 뭔가 이제 그 에너지가 뿜뿜하고 재미가 있어지니까 또 좋은 정보 드릴 거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의리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이 이번 주 와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수급의 특히나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예. 그냥 단순히 백진수가 믿을만 하니까 백진수가 말한 종목인데 그냥 난 손실라도 들고 갈리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물리는 종목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참고만 하시고 직접 다들 전략 딱 짜고 판단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 아직 문자 못 받으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신청 가능합니다. 010-7444에 PD님 그 5577이죠? 5577. 5577. 자, 5577 7444에 5577에 무료 문자 신청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보내는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VIP 회원 가입 의사 있으신 분들은 상담 이렇게 적으시면 우리 담당 관리자분께서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바이.